10초 남았네. 10초. 오르는 거 찍어. 다 풀었니? 빨리 선택해 빨리. 자, 다 풀을게.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X, 3번에 X, 4번에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6번에 X, 자, 7번에 동그라미, 8번에 동그라미, 9번에 X,
10번에 X, 11번에 동그라미, 12번에 동그라미, 13번에 동그라미, 14번에 X, 15번에 동그라미, 16번에 디귿 리을, 17번에 기역 리을, 18번에 니은 리을, 19번에 3, 20번에 1번에 비읍, 2번에 기역, 3번에 이응, 4번에 니은, 5번에 치읓, 6번에 시옷, 7번에 지읒, 8번에 미음, 9번에 디귿, 10번에 리을. 요거도 내신보다 이거 하는 거구나. 사진 찍거나 이거 하는 거 아니고. 혹시 다 썼어? 아, 잘했네. 뭐 이상한 문제 있어? 이름 쓰고 점수 매기세요. 빨리 해. 뭐해? 아쉬워? 이거 그때 이제 안 했거든. 이거 QR코드 찍어서 이거 해. 가져가지 말고 내야 된다. 됐어? 자, 우리 문법부터 해서 한번 쭉 봅시다. 그때 4번까지 좀 풀었지? 그쵸? 5번부터 풀 차례인가? 준영아? 네. 자, 5번.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제 올바로 묶은 것은, 자, 우리 통사적 합성어하고 비통사적 합성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별표 3개 치라고 그랬지, 그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좀 남아있니? 준영아, 통사적, 비통사적 뭐가 좀 남아있어? 통사적은 그냥 일반 문장 문법 구조를 하는 거고. 그렇지. 비통사적인 거는 문법적이죠. 문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럼 비통사적인 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단어로 이제 등재돼가지고 합성어로 쓴단 말이야. 그쵸? 비표준어는 아니지. 어떤 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거야? 머릿속에 남아있어? 부사랑 명사랑. 그렇죠.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척척박사. 그치? 방서연아, 우리 또 뭐가 있지? 비통사적 하면? 이용하고 용언 연결하는. 그렇죠. 어미가 제일 중요하죠. 어미가 없어. 그럼 뭐야? 비통사적. 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통사적. 우리 서연아, 조사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안 돼? 조사는 생략되면 통사, 비통사. 통사. 조사는 생략돼도 되잖아.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 너는 밥을 먹었니? 이게 이제 뭐 FM이고 이제 정식인데, 너 밥 먹었어? 하고 우리는 평상시 말해도 조사는 생략하기도 해. 그러니까 조사 생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용언에서 이 연결 어미가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활용에 있어서 불규칙입니다. 활용에 있어서 불규칙.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 불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불규칙처럼 보이는 것도 문법적으로 규칙이라고 좀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간이 약간 살짝 바뀌거나 또 어미가 이상한 게 살짝 붙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활용과는 조금 다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에서 뜨어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떠라고 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의가 이제 없어지면서 뜨어에서 의가 없어져 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떠라고 하면은 어미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미가 있다는 거죠. 어미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파악하는 거야. 자, 써 넣었다. 어미가 있니 없니? 어미가 있죠. 쓰어가 써가 되는 거니까. 그쵸?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고. 자, 일러는 이르다. 그쵸? 이르다에다가 이르어가 줄여서 일러가 된 거죠. 이루어져서 일러로 줄은 거야. 그쵸? 어미가 있니 없니? 어미가 있어. 통사. 자, 그럼 해보자. 준호야, 퍼. 어미 있어? 푸어. 그렇죠, 푸어. 푸어가 줄어서 어가 된 거죠? 어미가 있죠? 통사적 합성어. 준호야, 갈겨 쓰다. 갈기요. 갈기어. 그쵸? 이것도 어미가 있으니까 통사적. 자, 그 다음에 준영이 덤벼들었다. 덤비요. 그렇죠. 덤비어지 있어? 어미 있어? 그렇죠. 통사적. 자, 방서연이 얽매였다. 얽매였다겠죠? 얽은 어미 있어? 아니요. 얽다에서 그러니까 어미가 없죠. 어미 없습니다. 이건 뭐니? 비통사. 자, 우리 박서연이 뛰놀 만한 뛰놀다죠. 뛰놀다. 그럼 어떻게 돼서 뛰놀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어미 있어? 없죠. 뛰어가 돼야 되는데. 그쵸? 어미 없어. 비통사. 흩뿌리기는 같이 흩어. 흩뿌리다죠. 흩어져. 어미가 없죠? 어미 없습니다. 비통사. 굳세게는 굳고 굳다. 굳이잖아. 굳. 어미 없죠? 비통사. 좌표는 좌피어에서 어미 있죠? 통사. 정답 몇 번이니? 3번. 3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어미를 좀 잘 찾아야 돼. 이게 이제 불규칙 활용하고 연관돼서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갖다 읽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구성을 갖다가 상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구라는 게 뭐야? 단어 두 개가 있으면 구죠. 절이라는 건 뭐니?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주어 동사의 어떤 역할을 하면 절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감나가다 같은 거, 애쓰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단어 두 개로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합성어라는 게 뭐야? 어떤 두 단어라든가 어근을 합친 게 합성어잖아. 그래서 애쓰다가 뭐야? 애를 쓰다. 박서연, 애를 쓰다 해도 지금 뭐가 생략된 거야? 애쓰다는 조사가 생략됐죠. 애를 쓰다 해서 르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조사 생략하는 건 통사적이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구구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제 설을 갖다가 놓고 구분해서 나눌 수 있으면 이제 구구성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구구성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구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순서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순서. 그렇죠? 읽어보면 다 나오죠? 순서가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어디 정도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합성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융합 합성어 있잖아. 융합 합성어. 융합 합성어는 새로운 뜻이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제 구구성으로 나누기가 어렵죠. 자, 그럼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역 리을에서 B가 해당하는 얘가 뭐지? 구구성이 없는 경우야. 있어? 구구성이 없는 경우. 자, 뭐가 있니?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니은이죠. 희망이 날아가다. 희망이 날아가다라는 건 날아서 간 게 아니라 사라져 버린 거죠. 희망이 나는 이제 없어졌다. 라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바뀐 거야. 의미가 변화된 융합 합성어죠. 있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니?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있죠. 뭐가 됐니? 바로 이제 건너뛰다. 그쵸?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는 어떻게 뛰어서 건너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돼서 정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뛰어가다는 뛰어서 가다. 잡아먹다는 잡아서 먹다. 그래서 서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의미의 순서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니은디귿.
자, 이거는 두어원으로 구성된 합성어입니까? 같이 해볼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니? 단일어라든가 파생. 파생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구성성분에 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명사는 없는 거고. 자, 구성성분에 관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니? 명사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니? 관형사가 있고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우리 준영아, 관형사하고 명사 있는 게 뭐야? 사례에서. 뭐가 있는데 여기? 미음. 미음, 그렇죠. 한층. 그렇죠? 만약에 단일어는, 파생어 단일어는 뭐가 있니? 서연아. 합성어 아닌 거. 일찍. 그렇죠. 일찍. 명사가 아닌 거는 이리저리. 그렇죠? 이리 플러스 저리. 했어? 나머지는 울음소리, 배부른, 그다음에 분받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정답은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하나씩 여기다 다 채워놓고. 선생님이 약간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채워놓고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약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 숙제 같은 거 할 때. 자, 9번은 오케이.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 자, 우리가 연결어미도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굉장히 하여튼 많이 나오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 중에서 관형사 어미가 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별표 쳐놓고 연결어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가 체어를 갖다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요거는 정답은 뭐니? 1번. 그렇죠? 꺽새, 꺾은 새. 우짖다는 울다, 짖다. 그렇죠? 연결어미 없고, 산들바람은 산들이 뭐야? 부사. 바람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오케이. 맞나? 명사와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A 쌀밥. 그쵸? 쌀 맞죠? 이번 B는 감싸다. 조사가 생략된 경우. 맞니? 아니죠. 이건 감따 싸다에서 어미가 생략된 거죠? 비통사죠. 새 언니. 새가 관형사라는 거 알겠어? 새 신발. 그쵸? 새 옷. 바로 잡다. 바로가 부사. 그쵸? 잡아먹다. 잡다 먹다. 아는 연결어미. 됐니? 머릿속에 들어와? 오케이. 기억니은이 뭐니? 요거는 뭐 설명 안 할게. 둘 이상 용언이 명사나 관형사가 아닌데.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이제 먹고 살다. 오케이. 두 개의 용언이 붙은 거죠? 먹다 고 연결음이 있고, 새색시는 아까 전에 한 거죠, 그쵸? 새가 뭐가 되는 거야? 색시는 명사. 서연아, 박서연, 새가 뭐가 되는 거죠? 새. 새색시에서 새. 색시죠. 색시 알죠? 갓 결혼한 그런 젊은 여자. 그럼 새는 새로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품사는 관형사. 새 신발, 새 옷. 됐어? 그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니? 1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하나쯤 체크하면 뭐까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니? 이제 통사적 합성어야. 됐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비통사적. 비통사만 쓸게. 그럼 빠르게 한번 보자. 우리 먹고 살다 통사 비통사. 준영아,
동사. 새색시. 통사 동사. 뛰놀다. 비통사 비동사. 먹거리. 먹거리. 비통사 비동사. 왜 비동사지? 먹을 그렇죠. 먹을 거리. 관형사용 어미가 없는 거죠. 어금만 있죠. 어감만 있죠. 그렇죠? 거리명사. 자, 우리 황서연 갈라서다. 동사 동사. 척척박사. 비통사 비동사. 걸어오다. 동사 동사. 큰아버지. 동사 동사. 오케이. 우리 준호. 빛나다. 통사 빛이 나다. 그렇죠. 돌다리. 돌 통사 동사. 돌 플러스 다리. 오케이. 자, 이번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례가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니? 이제 이 밤낮이죠, 밤낮. 오케이. 우리가 합성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쵸? 자, 시에 이거 보자. 자,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밤낮은 우리 전번 시간에 그 맨 앞에 이제 프롤로그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것도 밤낮하고 똑같은 건데 좀 다르죠. 자, 여기는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 중에 뭘까? 대등 대등이죠. 대등. 그래서 이거는 융합이 아니야. 그쵸? 뜻이 바뀌지 않았어. 이것은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뭐 이렇게 뭐 야근을 한다거나 밤새워서 뭐 하는 일을 한다거나 밤새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낮에는 이제 자고 밤에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등 합성어입니다. 대등. 자, 마찬가지로 이제 잡아먹다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봤는데 잡아서 먹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을 잡아서 먹는 거야? 아니죠. 무슨 뜻이야? 시간을 잡아먹다라는 것은 헛되이 보냈다, 낭비했다 이런 뜻이죠. 무슨 합성어 되는 거야? 무슨 합성어? 방서연? 무슨 합성어? 합성어에는 뭐가 있죠? 대등, 종속, 융합. 그렇죠? 이거 무슨 합성어?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죠. 준영이 알겠니?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대등종속 융합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다시 보면서 한번 개념 보자. 자, 의미파악 여부하고 상하관계 여부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야. 나는 이 대등이란 말과 종속이란 말과 융합이란 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해야 돼. 합성어는 알잖아.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되는 게 합성어잖아. 접사가 아닌 어근과 어근과 되는 게 합성어는 알죠. 그럼 대등이라는 건 뭐야? 둘 다 대등한 거야. 대등하다라는 건 뭐야? 어디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그냥 각각의 뜻이 있는 거야. 얘네들 논밭 봐봐. 주먹 여기 봐봐. 헤이 논밭. 논과 밭이 합쳐진 합성어죠. 근데 딱 분리했어. 그러면 논이 따로 생각나고 밭이 따로 생각나니? 그걸 합쳐놨으니까 논밭이다. 논 앤 밭이다. 이렇게 떠오르니? 그러면 무슨 합성어가 되는 거야? 대등. 대등이야. 됐어? 대등이야. 근데 종속은 여기 이제 설명 나왔죠. 종속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종속된 거야. 이게 주가 되고 이가 종이 되는 거야. 주종관계 알죠? 주종관계? 됐어? 그러면 종속관계야. 됐어? 그래서 이거 이제 돌다리. 자, 봐봐 주모. 자, 돌다리가 있어. 돌하고 다리를 떼어놨어. 그럼 여기는 돌이 있고 여기는 다리가 있니? 아니죠. 다리인데 뭘로 만든 뭘로 만든 다리야? 돌로 만든 다리. 그러니까 돌로 만든 다리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돌이라는 게 이 다리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종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하면 돌로 만든 다리가 되는 거구나. 됐어? 왜? 다리에는 뭐 돌다리, 뭐 쇠다리, 뭐 나무다리 어쩌고저쩌고 다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돌다리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리가 주가 되는 거죠. 돌이라는 건 재료일 뿐이고. 됐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야? 융합의 개념이 뭐야? 준영아. 융합의 정의가 뭐야? 둘이 녹아서 합쳐진 어? 둘이 합쳐진 그럼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 융합이.
보통 합쳐져서 새로운 C가 나오는 게 우리가 융합이라고 보통 정의하잖아. 하이브리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좀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융합 합성화가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하자면은 의미 파악 이거는 어근들의 의미가 살아난다라는 거야. 됐어? 종속 합성들도 어근들의 의미가 있어. 왜? 돌이라는 게 살아나잖아. 됐어? 자, 근데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이건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됐어? 상하관계는 문과 밭의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상하관계가 있니 없니? 상하관계는 없죠. 근데 종속합성어에는 상하관계가 있죠. 그 어근이니까 이건 이제 주종이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다음 융합합성 등도 상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왜 이거는 뭐냐 이제 새로운 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하관계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자. 막내딸은 그 의미들 어긋만 의미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제 동그라미 하이어가 아니므로 어떻게 되는 거니? X 대등합성어다 아니죠? 동속합성어지 그쵸? 요거 X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하이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의 하이어야? 딸의 하이어야. 그럼 딸이 이렇게 있어. 그 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막내딸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니? 딸 전체가 있으면 그 아래에 막내딸이 있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뭐 큰 딸도 있는 거고. 뭐 여기 보면 선생님 대충 만든 예쁜 딸, 뭐 여기 못생긴 딸, 여기는 뭐 작은 딸, 큰 딸, 뭐 어쩌고 무슨 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내딸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하이어가 되는 겁니다. 됐니? X. 자, 손발은 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맞니? 네. 맞죠? 자, 근데 발의 하이어야? 아니요. B에서는 손발에서 손과 발을 하는 거죠. 종속합성어? 대등. 아니죠. 대등이죠. 됐어? 그래서 아닌 거고. 자, 밤낮은 이거는 융합합성어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대등이죠? 네, 밤낮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잡아먹다는 대등합성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니? 융합이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 5번. 날아가다라는 것은 가다의 하이어고 종속합성어다. 서연아, 요게 이제 날아가다가 가다의 하이어인 거 알겠어?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날아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는 것도 있었어? 어떻게 가는 것도 있을까? 만들어내면. 뭐 걸어가다, 뛰어가다, 뭐 기어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아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5번. 자, 비통사 몇 번이니? 정답은 1번이죠? 1번 왜 비통사니? 뭐가 없어? 어미가 없죠. 어미가 뛰다 놀다인데 뭐가 없어? 어미가 없죠. 어미? 1번이 바로 비통. 몰라보다 타고나다 다 있어. 지난달. 지난달은 뭐야? 지난은 준호야. 지나다. 그렇죠. 동사에다 지나다에다 관형사용 어미 니은 맞죠? 오케이. 4번은 조금 이제 그 대등 종속 융합을 조금 이제 변형하는데 의미 바뀌는 것만 좀 보면 돼. 됐어? 정답 몇 번이니? 정답은 4번이죠. 오케이. 오누이는 의미 변화가 없어. 왜? 오가 뭐기 때문에. 오빠. 누이는 여자. 됐어? 자, 한쪽에만 나온다. 벼락부자는 뭐가 바뀌니, 준영아? 벼락. 그렇죠. 벼락부자가 뭐야?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어글 보니까 뭐 일본어 어쩌잖아. 하여튼 우리가 번개라는 거는 좀 아니야. 쥐며느리는 벌레야, 벌레. 그렇죠? 쥐며느리 벌레 아니? 뭐 절지동물 뭐 이렇게 뭐 이쪽에 해설 보면 나오는데 이거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찍찍 쥐하고 새아가 며느리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융합이 되는 거고 완전 제3의 의미가 바뀐 거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많이 쓰이는 거이고 오히려 이거 돌 붙여.
돌부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죠. 돌부처 들어봤니? 네. 돌부처. 그렇죠. 돌부처 하면 서연아, 야구 좋아하니 너? 돌부처 하면 누구냐? 돌부처 하면 오승환. 그렇죠? 여러분 또 이창호 알아? 이창호? 바둑 두는 거 이창호? 선생님 얼마 전에 승부를 봤거든. 바둑 그 이창호하고 조은현하고 승부를 봤는데 몰라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바둑 잘 모르거든. 근데 겁나 재밌습니다. 유아인이 이창호를 했는데 그 이창호의 그 돌부처 같은 딱 스타일이 있어. 막 그 조은현이 막 혼내고 막 그러는데 자기만의 그 바둑. 근데 연기를 할 때 유아인이 너무 잘하더라. 그 이창호 같이 진짜 묵묵하게 그렇게 바둑을 갖다가 두는 거. 절대로 남의 페이스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돌부처죠. 뭐 돌부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자, 5번. 5번은 이제 바뀌는 거. 이거만 보면 돼. 논밭. 자,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니? 논. 밭. 서연아 여기 봐야지. 논밭이 논하고 밭이 그대로 되는 거죠. 형태가 안 바뀌어. 우누이는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서연아? 바뀌어. 오빠가 오가 됐잖아. 빠가 없어졌잖아. 안팎은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팍이 빠. 밤낮은 형태가 안 바뀌어. 바느질은 형태가 바뀌어. 됐어? 의미 같은 경우에는 논 플러스 밭. 의미 안 바뀌죠? 오누이 의미 안 바뀌죠? 안팎 오누이 안 바뀌죠? 근데 밤낮은 이거 어떻게 돼? 이 밤낮은 서연아 밤낮은 의미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보고 봐야지. 내 동생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놀기만 했다. 무슨 뜻이야 밤낮이 여기서는? 밤과 낮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계속 의미가 바뀌죠. 안짓꼬리 바느질꼬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안 바뀌죠. 됐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니? 4번. 됐니? 요거 문제는 조금 이따 풀고 해설까지만 하고 조금 이제 쉬었다 하자. 몇 페이지냐? (25페이지) 좀 괜찮으신 것 같아. 윤선도 굉장히 조금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좀 추상성이 높고 조금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 뭐 그런 얘기가 살짝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의미를 너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없죠. 그 문제에 맞춰갖고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슬프거나 즐겁거나 즐겁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자,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대꾸되는 거 있겠죠?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다고 하거나 외다 하거나. 자, 그러면 이제 외다가 올 거. 외다 별표. 외다 별표. 일단은 조금 이제 대충 눈치가 있으면은 좀 파악할 수 있죠. 슬프거나 즐거워라는 거 어떻게 돼? 서로 반대지. 옳다하고 외다가 어떻게 돼? 반대. 반대일 수 있겠죠. 그럼 외다가 뭐야? 틀리다. 옳지 않다, 틀리다, 그르다. 영어로는 이제 wrong, 잘못되다. 됐어? 그게 바로 외다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외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 거죠. 오른손. 우리 전번에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오른손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 준영아, 오른손을 뭐라고 불렀어? 오른손을 지금 Right hand. 아니 옛날에 오른손을 이거는 그 문구점에도 있는데 바른 손이라고 불렀죠. 됐어? 그럼 왼손은 뭘까? 왼손이야 맞는 진짜 왜 플러스 왼. 그러니까 잘못된 손이야. 그래서 왼손인 겁니다. 됐니?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마인드가 좀 다르죠. 여러분 요즘에는 왼손 쓴다고 뭐 혼나거나 이런 거 없지. 근데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돼? 엄청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 영화 승부에도 보면 그 이창호라는 그 이창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둑기사 중에서 이창호가 제일 뛰어나. 거의 중국에서도 신의 취급받을 정도로 시진핑도 막 좋아하는 애가 이창호인데 이창호가 처음에는 왼손으로 듭니다. 왼손. 오케이? 근데 조계훈인가? 조지훈이 이제 그 스승이 바꿔서 두라고 그러죠. 왼손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두라고.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뭐 그러면서 바꾸라고 이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손을 바꾸죠. 됐어? 그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 쓰고 왼손 하는 거는 그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거야. 됐어? 그래서 오른손으로 많이 합니다. 자,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는다니까 여기 해올 일은 뭐겠어? 해오던 일, 할 일 이러겠죠? 할 일, 해오던 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이거 뭐야?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런 맥락이죠. 어떠한 상황이 상관없이 내 몸이 할 일만 한다. 내가 할 일만 한다. 내가 할 일만 어떻게 돼? 닦고 닦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야? 되게 주관이 뚜렷하고 심지가 굳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그 밖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연함은 이제 10개가 조금 넘는 뭐 이런 뜻인데 그냥 그 밖에 어떤 남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 연함은 일도. 오케이? 아예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통째로 익숙해요. 그 밖에 연함은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야. 오케이? 많이 씁니다. 분별할 줄 이시랴. 자, 분별하다라는 게 뭐야? 구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게. 우리가 쓰는 그 분별이야. 구분하는 거고, 뭐 하는 거니?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민하는 거야. 자, 이시랴. 당연히 서리법이죠? 자, 구분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쵸? 이시랴, 없다. 당연히 물음이야. 그쵸? 우리 고전시가에서 뭐 서리법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떠한 상황이 슬프거나 즐거워도 내가 할 일만 하고 그 내가 할 일 나머지들은 뭐야? 내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야? 자기 어떤 뚝심, 자기가 딱 할 일만 한다 이거죠. 이건... 야, 근데 이창호는 아니야 이창호? 현아 이창호 들어봤지? 이창호 몰라? 바둑기사 이창호? 이세돌은 아나 이세돌? 이세돌은 AI하고 한번 붙어. 이세돌이 가장 존경하는 바둑기사가 이창호고 이창호. 조은현이 이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데 자기 일만 딱 하는 거죠. 자기 뚝심이 있는 거야. 자, 내일이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자, 망령은 조금 있다 봐도 모를쏜가. 서연아, 박서연. 내일이 망령된 줄을 내가 모를쏜가. 자, 모른다라는 거야, 안다라는 거야? 안다. 그렇죠? 모를쏜가. 의문이죠, 당연히. 안다라는 겁니다. 됐어? 내일이 망령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약간 좀 허황되고, 오케이? 그다음 이치에 안 맞고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부족하고 그런 걸 안다. 됐어? 자, 근데 이 마음 어리기도 임위한 탓이로되. 이 마음이 어린 것도 누구 위한 탓이다?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야. 자, 어리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니?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어리다, 어리석다. 자, 임 나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우리가 임. 자, 임 나오면 거의 둘 중에 하나죠? 뭐하고 뭐? 임금님하고 애인.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딱 분위기 봐도 강도현아 이거 임금이겠니? 애인이겠니? 분위기가 딱 봤을 때 임금님이겠죠? 애인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쵸?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임금입니다. 임금. 자, 이 마음이 되게 어리석고 부족한 것도 바로 임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할 일만 딱 하는 거, 뭔가 조금 이렇게 눈치 없이 세속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화합해서 살거나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건 이제 어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왕. 그러니까 당파 싸움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당파들 있죠. 남인, 서인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하고 조금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지를, 자신의 어떤 중심을 굳게 지키는 거가 다 님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 박서연 더워? 에어컨 좀 켜? 자, 이 윤선도의 고도의 추상적인 이 옛날 이 아름다운 시조를 이거 보는데,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 보소서. 해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기억나니? 준호야? 생각해보소. 헤아리다. 그쵸?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일러바쳐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모함을. 왕이 그렇죠. 잘 헤아리 주소서. 아무가는 뭐겠어? 그러면 아무개죠. anyone. 그 누가 아무리 옆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딱 강파 싸움 딱 떠오르는 거죠. 윤선도가 이제 남인이었나? 오케이. 그러면 서인하고 이제 북인이 아무리 뭐 남인 애들 뭐 이상하고 걔네들 뭐 문제가 많고 막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임금님이 잘 헤아려 주셔서. 추성 진호로. 오케이. 무슨 루 같은 건 이제 높은 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게 루라고 하죠. 밖에 울면서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꼭 알아야 돼. 얘는 무슨 가다, 흐르다, 얘다 또는 그래서 뭐 얘다, 여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서 씁니다. 내다, 여다, 녀다로도 돼. 녀다. 자 이렇게 되면 뭐야? 가다라는 거야. 가다. 중요해. 별표 쳐야 돼. 됐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진호로 밖에서 울면서 이제 울는 게 이제 소리가 나면서 가는 저 시내야. 뭐야? 시냇물이야.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 내면서 가. 무음홀이라 무엇하려고? 무음하려고. 주야에 흐르느냐? 밤낮으로 흐르느냐? 계속 흐르느냐? 님량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오케이? 조차는 뭐겠어? 바로 이렇게 이거 써놔야 돼. 조차인데 우리가 연음시켜서 보통 옛날에 많이 썼잖아. 쫓다야 조안데 조차라고 이제 발음하는 거죠. 됐어? 임을 향한 내 뜻, 그렇죠. 왕을 향한 내 뜻을 쫓아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거가 뭐야, 서연아? 얘가 말하고 싶은 요 삼수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잘 안 보여? 이거? 뭐 어떻게 뭐 이게 여기도 지금 너가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 그럼 뭐 렌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따 좀 얘기하고. 됐어? 자, 밖에 봤더니 그 시냇물이 계속 흘러.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생각해? 아, 얘는 님 향한 내 뜻. 그 시냇물은 님 향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자기가 님을 향한, 왕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충심이겠죠. 그거를 뭐를 활용해서 쓴 거야? 바로 시냇물. 시냇물도 계속 흐르는데 그것처럼 나도 임금을 향한 어떤 충성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구나. 됐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매운 길고 매 나왔네. 그쵸? 매가 뭐야? 산이죠, 산? 산은 길고 물은 멀고. 근데 뭔 뜻일까?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준영아, 하다가 무슨 뜻이야? 하다가 크다 많다. 됐어? 한 크다 많다. 그럼 어버이 그린 뜻이 어떻게 돼? 많대. 근데 외기러기가 또 나오네. 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 매라고 이제 물은 여기서 뭐야? 산에 살고 물을 보면서 즐기겠다라는 거야? 아니야. 이게 있는데 아버지가 그리워. 외구리가 울고 가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 쓸쓸하고 외로워. 그래서 그럼 외하고 물은 이제 긍정적이겠니? 부정적이겠니? 부정적인 게죠. 뭐를 막는? 아버지를 막는. 가족을 막는. 뭐 부정적인 어떤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딱 봐도 뭐 한 거야 이거? 유배당했네. 그쵸? 충신하고 딱 나오니까 느낌 오죠. 유배당했구나. 유배당에서 지금 뭐야? 뭐 산이 많고 물도 많어.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리운 거야? 아버지가 그리운 거야. 했니? 외기러기도 울고 가니까 저 외기러기 보면서 자기도 슬퍼. 자,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어. 그쵸? 그렇죠. 왜? 효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봐봐.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 지금 예를 2달 동안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봐. 부모님 그리운 거 뭐 모를 거야? 대박이 알죠. 그러니까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어. 하지만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엄청 중요하다고. 삼기다. 삼기다. 서연아, 삼기다 무슨 뜻이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삼기다. 삼기다 무슨 뜻이야?
생기다, 만들다. 뭐 창조하다. 됐어? 자, 봐봐. 우리 삼다 있죠, 삼다. 누구를 양자로 삼았어. 오케이? 어떤 갑돌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거야. 그럼 양자가 어떻게 된 거야? 만들어는 삼다에다가 기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버려서 만들다, 탄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삼기다. 잘 나옵니다. 그럼 뭐야? 자, 악어의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셨으니 됐어?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아, 그렇구나. 바로 이제 어버이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돼? 임금을 잊으면 안 된다. 임금을 잊는 것은 뭐와 똑같다? 불효하고 똑같다. 왜 그러겠니? 아버지의 뜻이 뭐야? 아버지도 자식과 마찬가지로 준영아, 아버지도 뭘 추구하는 거야? 준영? 여기 없어. 근데 아버지도 뭘 추구하기 때문에 임금을 잊으면 왜 불효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도 뭘 추구해? 아버지도 왕에 대한 어떤 충성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식도 왕에 대한 충성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이제 불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들 아버님이 막 민주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아버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윤석열 엄청난 지지자야. 이거 정치 얘기 하도 되나 모르겠네.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을 되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얘를 가상을 하는 거야. 지지하는 거야. 근데 자식이 만약에 윤석열을 비판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뭐 윤석열이 되게 옳고 올바르고 뭐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이제 그렇게 박정희라고 하자. 박정희가 그런 논란이 많으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굉장히 올바르고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아버지 생각하는데 아들은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가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서로는 좀 의상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심하면. 그래서 그런 거야. 진실로 임금이지면 그 불효인가 여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효하고 우국 충정하고 어떻게 돼? 동일시 되는 거야. 오케이. 야, 좀 쉬었다 하자. 요거는 스킬은 좀 한번 읽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리고 비문학 간단하게 보고 문학하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니까 더우면 에어컨 켜고 10분간 휴식. 키는 게 좀 어떨까요? 좀 키는 게 어떨까요? 그래. 좀 더. 나도 좀 덥긴 한데. 너는 그러면 저기 뭐야? 눈 지금 막 렌즈를 안 꼈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자 좀.
이거 찍었니? 네 찍었어. 어. 우와 씨. 오. 오. 맞을 것 같아. 자 보자. 이거 풀면서 좀 문제 좀 푸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옛날 뭐 이제 스필 같은 건데 별거 없습니다. 유배 가가지고 다 여러분 숙제만 알겠죠? 유배 가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주민인가 이제 옆에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말을 이제 못 판다고 신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내가 차마 져버릴 수 있겠어. 이게 또 뭐야 서리법 같은 거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져버릴 수 있다 없다. 져버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가 어떻게 되는 거니? 아니 왜 말 갖고 그런 걸 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써야 된다. 옛날 군자는 사람에게 신을지 동물에게 신을지 않았다. 하면서 사람에게 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돼? 한탄했어. 자, 그제야 퍼뜩 깨달았어. 이제 이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얘는 조금 이제 한탄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탄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왜 한탄스러웠니? 중요한 건 이거죠. 장사꾼. 선생님 몇 번 얘기했잖아. 장사꾼 별표.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이게 뭐야? 이게 서글픈 거야. 장사꾼처럼. 아니? 근데 왜 서글픈지 알겠어? 준호야? 사실은 군장 써야지 뭐 그런 걸 지키고 싶은데. 그렇죠. 선생님 몇 번 얘기했잖아.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됐다? 사, 농, 공, 상.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하대하고 좀 천하게 벗고 이제 법도 상을 했으니까. 그렇죠. 선비가 상인처럼 굴었으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원공상이 다 양인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법제상으로 보면 양인하고 천민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겁나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지면서 공부해서 과거급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계급이 이제 분화가 된 건데 산농공상 순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서 천하고 뭐가 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상인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되는 거니? 장사치라고 해갖고 되게 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막 이빨 까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오케이? 선생님도 아주 인터넷에서 양말 사는데 또 짜증나 이거. 거기 막 온갖 좋은 미사이고 다 있어갖고 이거다 싶어 사는데 더워. 이게 또 소은 줄 알면 사계절이래. 사계절. 무슨 사계절 양말이 어딨냐? 딱 봐도 이거 겨울하고 가을 이때 쓰는 건데 지금 좀 덥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제 늦봄하고 이제 초여름에 신을 이제 조금 이제 얇은 면 양말을 원했는데 뭐 내가 잘못 샀죠. 상인들이 어떻게든 뭐야 이빨 까가지고 좋게 포장해갖고 막 물건 팔아먹고 하는 게 군자가 할 도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좀 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은 겁니다. 오케이, 자기가 이제 뭐 보잘것없는 삶 됐다. 오케이, 입 때문에 뭐야 입 어떤 이제 몸이죠 몸. 이해되니? 자, 군자가 또 육에서 중요한 게 뭐야?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몸이 정신을 뛰어넘는 어떤 정신력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입 배고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몸이죠 몸. 그렇죠? 이 몸이 자꾸 밥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 정신적인 거를 갖다가 잘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또 슬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요 주제만 요거만 보면 돼. 우충정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유배공허에 쓰인 부끄러움과 서글픔. 아니? 부끄러움과 서글픔의 이유는 뭐니? 이제 장사치와 몸. 이 몸이라는 건 이제 정신하고 반대되는 거야. 아니? 요거 써놔.
자, 다 썼으면 이제 문장 보자. 1번.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 빠르게 판단하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뭐야?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이다.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이라든가 뭐 효도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가겠다 이런 거죠. 공간의 아름다움이 전혀 없죠. 나도 뭐야 변방에 가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하는데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은 일단 없다라고 봐.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오더라도 없다고 봐야죠. 근데 2번은 이거는 뭐 엄청 뭐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문제될 게 없어.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무조건 맞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리법은 뭐야? 내가 하리 자신의 생각이야.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나를 당할 수 있겠니? 당할 수 없다. 내가 세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이건 이제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반어적 표현 없죠. 계절의 변화에서 생동감 이런 것도 없고요. 영탄적 표현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영탄적 표현은 특히 가에서 약간 이제 세모가 될 수 있고 나는 이제 절대 없죠. 있니? 가에서 보면 뭐 이런 것들 임을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나다라고 해서 영탄적으로 살짝 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나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서리법은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 있죠. 내가 차마 져버릴 수 있겠어. 없겠다. 정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2번은 이제 뭐니 뭐 조언하는 이하고 이제 그 당파 싸움 할 때 이제 그 임금에게 막 이르는 사람이죠. 억울함을 호소하니 걔한테 이건 아니죠. 그 삶의 허무함도 다 아니고요. 호감을 지는 대상 아니야. 임금 앞에서 막 하는 거야. B는 글쓴이가 반감 아니 도와주는 애입니다. 다 아닙니다. A는 화자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하는 존재고 그쵸 이것도 아닌데 요거는 어떻게 돼? 글쓴이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 요거는 맞죠. 야 말 팔고 소사 뭐 신의를 동물한테 지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그쵸?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화자를 갈등에 놓인 존재고 B는 글쓴이의 인색을 일단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맞고요. 요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런데 이 맥락이 전체적인 맥락이 보면 결국에는 임금에게 충언을 하다가 유배를 가고 당파 싸움을 하다 유배로 왔기 때문에 옆에서 왕에서 이렇게 뭐야 이빨 까는 애들은 다른 땅 다른 파 남인 서인 이런 거 들어봤죠? 북인? 그런 쪽이라고 봐야 돼. 화자를 갈등에 놓이는 존재다. 옆에서 왜 왕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3번은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 충신 연주 연은 뭐겠니? 연은 이제 연모하는 거. 연모는 뭐니? 이제 사랑인데 애인 사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군에 대한 사랑. 여기서 주라는 건 이제 주군 임금 주자 주인할 때 그 주자죠. 충신이고 주군을 갖다가 이제 쓴다. 연모하다라는 말은 좀 알아둔죠. 연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옛날에 사랑하는 대신 연모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죠. 오케이. 그래서 뭐 유배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 정답은 오케이. 외는 물은 격리된 거고. 충신연주의 심정 뭐 다 비슷하고. 오케이. 정답 몇 번이니? 4번이죠. 사대부에서 상인계층으로 바뀌었음을 한탄한다? 아니죠. 상인처럼 행동한 것이 문제죠. 뭐 사고하든 행동한 거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쵸? 내가 사대부인데 상인처럼 그렇게 질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음은 뭐냐? 미음이 뭐야? 여기 이 때문에 오케이. 자연행위를 책망하고 공헌하는 고뇌를 나타낸다. 이게 맞다라고 봐야죠. 문제되는 건 이제 4번이야. 4번? 그렇지? 4번은 그 밖에 연함은 일. 그 밖에 연함은 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분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추구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마음 어리는 게 이거 순수한 분성이야? 아니야. 그쵸? 박서연 어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옛날에 어리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잖아. 어리다라는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게 나와서 어린이야. 부족해 보이고 약간 그래.
오케이.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렇게 끝말잇기를 맨날 하자고 그래. 근데 끝말잇기 룰이 없어.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빠잖아. 단어가 생각 안 나면 막 바꿔서 해줘. 오케이? 뭐 이런 상기습 하면 리을 기기잖아. 그냥 슬도 해줄게 아빠 그러면서 슬로 하라고. 오케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룰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은가 봐. 오케이? 그리고 옷도 계속 거꾸로 입고. 그리고 막 떼쓰고 좀 부족하잖아. 어린 애들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요. 그 옛날에 이제 어리다라는 말에서 어린이가 온 거야. 오케이. 순수한 분은 이건 이제 아니야. 지금의 어린이하고 좀 아니고 이제 옛날 좀 다르다. 그 칠칠을 모르는가? 오케이. 이거는 뭐야? 지조를 변함없이 지켰다. 3번이죠? 지나문하고 나온 거. 많고 하고 자연에 귀하는 거니? 아니죠. 이건 어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장애물이죠. 이 사이에 있는 장애물. 하늘이 삼겼으니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 운명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죠. 다 X. 다 이제 중요한 단어. 삼기다, 하다, 어리다, 그 밖에 연함은 일, 뭐 이런 것들 다 중요 어휘들로 해서 문제를 갖다 만들었어. 그쵸?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모르면은 조금 이제 문제 풀기가 뭐 아예 못 푼다는 거 아니야. 문제 풀기가 잠깐 좀 그렇죠. 자, 5번은 요거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아. 5번은 얘가 이제 뭐하냐? 아까 전에 이제 말 바꿔갖고 뭐 소를 이제 사가지고 소를 뭐 대여하라 이건데 얘네는 이제 유배 와가지고 소금하고 쌀하고 해갖고 뭐 바꿔서 이제 돈 벌라 뭐 이거야. 바닷가에서 소금 사갖고 그래서 이제 종복 이제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풍속이라는 거 뭐야? 풍속. 준호야, 풍속이 뭐니? 풍속.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환경보다는 문화죠, 문화. 오케이, 뭐 민며느리제. 저 고구려 뭐냐? 고구려 뭐 무슨 뭐 있지 않냐? 고구려 까먹었다. 고구려에서 그 뭐 집 지어놓고 뭐 서옥제?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뭐 여자가 뭐 남편 집으로 남자가 뭐 아니면 그쪽으로 간다 이런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 음식 먹을 때는 뭐 손으로 먹는다던가 뭐 왼손을 쓰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문화들 있죠. 이게 풍속이죠. 풍속은 없어. 그냥 뭐 장사하고 돈 버는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니 아이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 종이 불만스럽게 있는 거 읽어보면 다 나오죠, 그렇죠? 됐어. 비문학으로 가보자. 여기는 조금 쉬운 것 같아. 별로 선생님이 할 얘기가 별로 없고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것들 선원금법, 경험적 원금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의 화가들은 경험적 원금법을 했다.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리드를 해갖다가 했다. 뭐 이런 것들 이해하면 여기 뭐 이제 공기원금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각각의 다루는 대상들하고 걔네들의 핵심 특징, 카메라, 옵스큐라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 쭉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에 관련된 기법과 어떤 장치, 뭐 그리드라든가 뭐 이런 거. 이번에서 보면 이제 경험적 원금법은 아니죠. 서구화로 완성되었다 아니야.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3번에서는 먼 곳의 풍경을 진하고 선명하기가 아니죠, 그렇죠? 공기원금법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4번에 기억이 이제 당시의 화가죠. 이게 얘가 강조하는 거야. 마음의 눈이야. 전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그렇죠? 계속 몇 번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대상에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대상에 있다라는 게 많은데 이제 고갱처럼 이제 근현대로 이제 넘어오면 점점 사람의 마음에 있고 그거를 갖다 표현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눈 했을 때는 정답문이 5번이죠. 마음의 눈. 뭐 어렵진 않죠, 그렇죠? 비슷한 단어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심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에 알고 있는 단어에 뭐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니까 문제를 금방 푸는 거야. 근데 과학기술 같은 것들은 모르는 단어에 모르는 개념에 모르는 상황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이런 거 같은 푸생의 작품 세계에서는
핵심 개념을 갖다가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 핵심 개념.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가 살려는 만큼 살려는데 즉흥적 감정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놔. 우연성과 변화무쌍 빨간색으로 색깔 됐어? 근데 보면 얘는 뭐니? 이상적인 거하고 영원 불변성. 녹색은 얘가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성, 아니 보편적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보편적 원리.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강조하는 게 여기 있어. 동그라미 치면 이상적인 거, 인위적인 거, 이성의 법칙, 영원불변한 어떤 본질, 안정적인 구도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거. 기하학적 질서, 조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식적, 됐어? 감성적인 거는 없나? 감성적인 게 여기 하나만 나오네. 즉흥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성하고 질서 이런 거하고 좀 반대되는 거는 얘가 추구한 게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쉽죠. 1번. 그래서 경험적인 게 어디 있나? 선생님 지금 다. 오케이,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왜 이제 선생님이 바로 이제 여기 경험적 차원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경험적 차원은 얘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이나 질서나 인위적인 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니까 좀 추상하고 경험, 구체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 원리 이런 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뭐야? 구체, 경험 이런 단어들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누구냐? 푸생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반대인 구체 경험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 뭐 질서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제 변화, 됐니? 요 두 가지 어떤 개념 축으로 돼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경험적 차원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어? 여기는 보면 이제 봐봐, 나 이성의 바탕을 뒀다. 영웅적이 나온 거고, 그렇죠? 특별히 걔가 선별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있다. 다 해서 이제 그 푸생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로 이제 선택지를 갖다 배열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2번도 여기서도 뭐니 이제 즉흥적인 감정 나오죠? 이건 이제 아니죠. 4번 이것도 즉흥적인 감정. 이거는 그 푸생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야. 3번 같은 경우에도 짜임새 있는 구도 이게 맞는 거죠. 뭐가 지금 맞는 거니? 자연의 어떤 사실적인 모습, 현실, 생동감, 감각, 변화무쌍함 다 안 맞는 단어들이 이렇게 반대축에 있는 개념들.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푸생하고 지금 안 맞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죠. 정답이 4번. 4번은 그냥 이제 뭐 일치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5번이라고 이건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됐니?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일치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빠르게 좀 쓰면서 정답 체크하자. 넘기면 좀 깨지니까 이게. 이팔청춘, 호시절, 좋은 시절. 호 알죠? 호? 여기 쓰는 거, 그쵸? 오라 되는 거 호상. 28청춘은 28이 아니죠. 28이 16. 16이야 16.
오케이? 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다. 하다는 안 쓸게. 재현하다. 그는 근근히 어렵사리 근근히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파폭 정교하다 정밀한 거죠. 변환하다 바꾸는 거지. 뭐 다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기하학은 기하 도형 및 공간. 기하학 나중에 이제 이과 가면 이제 기하 벡터 이런 거 배웁니다. 그냥 기하학 합니다. 미물 진짜 보잘것없는 거.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뜻으로 어떤 동물. 미물은 꼭 알아야 됩니다. 미물 아주 미약하고 그런 어떤 동물들. 벌레 한낱 미물인 주제에 감히 인간을 흉내내려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구미호가 막 인간할 때 막 이제 산신령이 호통치고 막 그러죠. 뭐 비례는 뭐냐 이거 불쌍해. 뭐냐 그냥 뭐 이렇게 어렵냐. 그냥 비례지 뭐. 비례는 비례지. 비례도 이렇게 알아야 되냐. 이런 거고. 비례 뭐 그냥 비례야. 우리 다 아는 거죠. 대풍은 이제 큰 바람이야. 이거 바람. 풍년이고 이거는 2번 막간에서 정회 시간은 뭐니? 회의가 뭐가 된 거다? 정지. 그러니까 이제 휴식이야. 휴식 중간에. 국회 때 이제 정회 시간이라고 하면 회의하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에 뭐 한 거야? 이제 토크어바웃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굉거라는 것은 뭐야? 대단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굉장하다 플러스에다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걸작, 호걸의 어떤 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이고 여기 호걸. 거리라는 게 되게 뛰어난 거거든. 걸작, 호걸 할 때 걸에서 굉걸, 굉장하고 걸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중하게는 뭐니? 엄숙하면서 장엄한 거죠. 그렇죠? 장엄하고 이건 무겁다라는 거야. 무겁다. 중압감 알죠? 중압감. 무거운 압력, 중압감. 그래서 장엄하고 좀 무겁게 이렇게 이제 가볍게 막 음악이 막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무거운 음악이 쫙 깔리는 거. 엄숙한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자, 격세지감.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거니? 더 많은 상전벽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 격세지감, 상전벽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 이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자, 파생어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접사를 갖다 생각해야 돼. 접사라는 것은 따로 독립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단어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붙었을 때는 의미가 나오지만 떨어졌을 때는 독립돼서 단어 의미가 안 나오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고 전에 했던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거야. 202에서 203쪽. 202에서 203? 이거 안 되지?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합성어는 뭐니? 어근과 어근인데 파생어는 뭐야? 어근하고 접사다. 그럼 이게 왜 접사냐? 어근이라는 거는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단어라든가 실체라든가 의미가 나오는데 이건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 그래 독립적으로 쓰이지를 못한다. 밤고구마는 군밤할 때 그 밤이야. 됐어? 근데 해시라는 것은 물론 이어, 해, 한 해, 두 해 할 때 해서 나왔지만 여기서 해고구마라는 건 뭐야? 바로 그 해 수확한 고구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해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접사 의미가 되는 걸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해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접사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접사를 보면은 접사 보자. 앞에 있으면 뭐야? 접두사. 뒤에 있으면 전미사. 접두 파생어는 접두사를 쓴 이제 파생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할 때 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접두사 쓴 파생어다. 접두사 쓰면 무조건 파생어지. 그래서 이런 것들 군, 날, 좀 어렵죠. 솔직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군밤이 아니라 군말 군소리야. 여기서 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죠, 헛소리. 됐니? 군소리. 지금 뭐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돈을 빌려주면서 계속 나는 돈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는 거,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그런 게 군말. 날고기는 가공하지 않는 거. 오케이? 날고기 그대로. 뭐 요리하거나 뭐 포장 그런 단어. 맨발은 다른 것이 없어. 맨발. 발이 없어. 맨발. 신발 안 신었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없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전미파생어는 전미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야. 요거는 외워놔야 돼. 꾼, 질, 쟁이, 장이, 꾸러기.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꾼 같은 것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항상 미디어라든가 우리가 이제 문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꾼이구나 너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단 말이야. 왜?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아직은 꾼이라는 게 어떤 등재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꾼, 질, 쟁이, 꾸러기 이건 뒤에 붙어서 전미사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그 행동,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 쟁이는 그 속성을 가진 사람, 장이는 약간 비하는 거, 꾸러기는 심하거나 많은 사람. 자, 근데 우리가 꼭 이제 봐야 될 게 뭐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접사가 붙어서 품사를 갖다 바꿔버립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인데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뭐야? 품사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그러면 어미가 쓰는 거야. 어미. 됐어? 자, 그런데 어떻게 돼? 뭐 서술어 기능은 또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이거 써놔 빨리. 자, 품사가 바뀌면은 뭐야? 접사야. 됐어? 여기 좀 나중에 좀 어렵죠? 근데 품사가 안 바뀔 수 있어. 밥 먹기를 뭐 시작해라. 이러면은 이제 먹기가 동사가 되면서 품사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 됐어? 품사가 바뀌면 무조건 뭐다? 접사다. 품사가 만약에 안 바뀌면 뭐다? 어미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품사가 바뀌지 않고도 서술어 기능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 성분하고 품사하고 약간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조금 숙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근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다 이제 품사가 바뀌는 거고 다 접사라고 이제 보는 거니까. 달리다 동사죠. 기가 붙어갖고 달리기 명사가 돼. 달리기 시작. 그렇죠? 지우다 개가 붙어서 지우개 명사. 웃다 되니? 공부는 명사인데 하다가 붙어서 동사. 덜컹은 뭐야? 덜컹덜컹 부사. 향기는 명사. 높다에서 형용사. 됐어?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하게 부사, 관형사도 나옵니다. 관형사도 나올 수 있어. 관형사 나와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막 동사가 되기도 하고, 막 이제 변화돼 품사가. 그럼 다 접사입니다. 자, 요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음이라고 돼서 이제 비웃다에서 이제 파생어라고 보는데 여기 파생어하고 어근하고 또 붙으면 여기 어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성어로 이제 본다라는 거야. 한 번 파생어고 이렇게 돼서 이걸 파생어로 보면 한 번만 파생어면 계속 파생어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자, 그래서 파생어가 됐으면 하나의 이걸 갖다가 이제 어근으로 보고 이제 합성어로 본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몇 페이지냐 여기? 50페이지. 자, 한번 해볼까? 50페이지.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이제 넣는, 여기는 한번 이제 넣는 거 중요하고, 요 6번, 10번 약간 이제 트레이닝할 때 좀 좋은 것 같아.
(10번까지) 쭉 다 해보세요. 치워. 응? 치워. 추워. 오, 에어컨이 24도인데도 춥네. 준영,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 우리? 왜 몸풀기니까. 자 보자. 오케이. 어근 이건 뭐야? 그 어근에 앞에 붙은 거니까 뭐니? 접 두사. 그쵸? 끝에 붙으니까 접 미사. 접두사 뭐가 붙었다? 셋. 오케이. 이렇게 셋이 뭐야? 접수사. 사랑스럽다는 사랑에다 스럽다. 뒤에 붙은 게 이제 접미사야. 접미사. 뭐가 붙었니? 스럽다. 됐니? 자, 드날리다는 어떻게 돼? 드, 날다, 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뜻, 뭐의 뜻, 리가 뭐야? 날다인데 날리다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사동이죠, 사동. 오케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동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돼? 심하게, 높이라는 뜻을 접두사 드. 됐니? 자, 6번에는 치솟다에서 솟다 어근에 접수사 치가 파생어로 친어 어근의 의미를 갖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맞아. 그렇죠? 이거 동그라미. 됐니? 7번. 자, 박사연 해볼까? 욕심쟁이에서 어근 욕심에다가 쟁이가 결합해서 어근의 품사를 바꿔준다. 많이 틀리니? 틀리지. 왜?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게 잘못됐잖아. 왜? 욕심이 뭐야? 욕심. 명사. 욕심쟁이는 사람이니까 역시 명사. 품사가 안 바뀌어. 준호 덥게 8번. 덥다 공사에서 어. 명사. 품사를 바꿔주니? 네. 그렇죠. 바꿔주죠. 방서연 일찍이는? 이거 어렵다. 동그라미 X? 정답은 동그라미. 왜? 뭐뭐와 달리. 자, 높이다의 이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준다. 이게 이제 맞죠. 왜? 자, 높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높다가 있는데 앞쪽에 이가 이렇게 가운데 딱 들어가는 거죠. 됐어? 높다가 뭐야, 높다? 산이 높다. 형용사죠, 형용사. 높이다는 뭐뭐를 위로 올리는 거죠. 뭐가 되는 거니? 동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서 동사로 되는 거. 일찍이는 일찍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일찍 다녀. 품사 뭐야? 부사. 일찍이. 나는 일찍이 출발했다. 일찍이 이런 적은 없었다. 예전에. 둘 다 부사죠. 이거는 일찍도 부사고 일찍이도 둘 다 부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둘 다 바꿔주지 않고 하나만 바꿔주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준영아 10번은? X. 자, 낮다라는 건 이제 뭐냐? 이거 자동사하고 이건 이제 목조가 필요한 거죠. 낮추다라는 건 동사가 돼서 뭐뭐를 낮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낮다는 이제 자동사만으로도 갈 수가 있고 주어 서술어만으로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조가 필요한 거니까.
문장 성분이 계셔졌다 잘못된.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시간을 하여튼 너무 많이 안 주고 4분씩은 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풀 수 있어도 돼. 벌써? 아닌데? 이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쳤죠? 그쵸? 2, 3번은 왜 안 했어? 틀렸어. 틀렸어. 봐봐. 뒤에 붙어. 다 풀었니? 보자. 자, 1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쵸? 이거는 이제 5번입니다. 5번. 이제 여기서 질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약간 이제 낮게 조금 표현하는 거야. 낮잡아 표현하는 거야. 어떤 질 같은 거. 이제 심하게라는 게 여기 의미가 없죠. 심하게. 오케이? 다시 찾았다는 돼. 몰래 들었다는 엿. 잘못 뒤졌다는 헛, 매우 크다는 커다란 이렇게 있는데 심하게라는 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행동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번에는 어근의 품사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부터 이루어진 단계. 품사가 그 뭐니? 일찍이죠, 일찍. 아까 전에 일찍, 그렇죠? 일찍 다녀라. 안 바뀌죠. 나머지는 마음껏, 그렇죠? 부사, 마음이 명사. 가리게 가리다 동사 명사 이렇게 다 바뀌죠. 그렇죠? 높이다 아까 나왔죠. 그렇죠? 자, 여기 3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틀렸네.
자, 높이는 형용사가 부사로 바뀐 거. 그쵸? 높다가 뭐가 되는 거니? 이가 붙어서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 솟아 있다기 때문에 이제 부사 많고 높다가 형사 맞죠. 이거 맞습니다. 고집쟁이는 관형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그럼 쟁이가 나오잖아. 그럼 고집이 관형사야? 고집이? 고집이 관형사가 아니죠. 고집은 그냥 명사죠. 쟁이는 고집쟁이 사람이기 때문에 명사죠. 그래서 관형사가 명사로 바뀐 것 아니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반짝이다는 반짝반짝 부사죠? 근데 반짝이는 거니까. 반짝반짝 응? 관형사 아니에요? 뭐가? 반짝이. 반짝? 그러니까 이제 꿈의 수에 반짝 빛났다. 반짝. 이건 부사죠, 부사. 오케이? 부사가 동사로 바뀐 거는 맞죠. 부사일 수도 있죠. 오케이? 뭐 관형 사전 찾아보면 관형사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반짝은 여기서 부사로 하는 건 무조건 이거는 맞죠. 오케이? 여기서 관형사가 아니야. 뭐 고집 신발, 뭐 고집 옷, 고집 뭐 어쩌고 꾸미지 않잖아. 관형사가 이게 아닙니다. 정직하다에선 정직한 게 어떻게 돼? 명사죠. 정직한 상태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형용사가 이제 맞는 거지. 됐어? 그는 어떤 상태, 그는 어떤 품성이 정직한 거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4번은 요건 또 잘 맞췄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전미사가 어떻게 쓰였냐 하나 보면 짓.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휘, 그 다음에 헛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누르의 르가 아니죠. 누르다, 누르니,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르는 아니야. 됐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덫이 되는 거고 드가 되는 거고 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붙다, 그 다음에 붙이다. 이히리기, 우구축, 사동, 피동, 전미사. 그래서 요거 두 개씩 들어가는 거 덧이, 드, 리. 됐어? 날다, 붙이다 다 있고요. 오케이. 5번에서 7번 요것도 3번 줄게. 시작. 이거 좀 빡빡하겠다.
자, 풀었니? 시간 좀 부족하게 줬어. 좀 부족하죠? 빨리 선택해보자. 자, 다음엔 좀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보자. 5번은 자, 5번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능동에서 뭐 피동으로 되는 거를 갖다 생각하면 돼. 주동에서 사동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수동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엄마에 의해서 밥을 먹게 되었다. 먹이었다. 뭐 이렇게 돼서 뭔가 피동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좀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이니? 3번이죠. 3번. 흔들다의 니은 파생어가 돼서 아니죠. 흔드는 거고 뒤흔들다. 동일하게 뭐야? 둘 다 동사죠. 둘 다 동사. 흔들다, 뒤흔들다라는 게 크게 마구잡이로 막 흔드는 게 뒤흔드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동사입니다. 됐어? 나머지 순에서 이제 보면은 쫓다의 기가 보면 이제 쫓다는 건 뭐야? 자기가 능동으로 누군가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쫓기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쫓기는 거죠. 피동, 수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피동 또는 이제 수동. 오케이? 그냥 넓히다는 이제 다 되는 거죠. 넓다가 뭐야? 넓다. 품사. 서연아, 박서연. 넓다는 품사가 뭐죠? 넓다. 넓은 집, 넓다. 형용사. 형용사는 어떤 상태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형용사잖아. 넓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잖아. 됐니? 근데 넓히다는 막 넓히는 어떤 이제 동작이 나오는 거잖아. 동사야, 동사. 됐어? 자, 근데 이제 넓다는 이제 주어만 있는 거에서 넓히다라는 거야 사동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리을에 해당돼서 둘 다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오케이? 자, 중요한 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리는데 형용사에서 좀 동사로 바뀌는 거 요거는 꼭 체크를 해둬. 여기 접사가 들어가겠죠? 접사가 들어가서 형용사 동사 바뀌는 거 많이 나오고 헷갈리니까 꼭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제 무조건 동사 형용사는 뭐 시험에서 또 제일 중요하죠. 내신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나중에 구분하는 법도 6번이 되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 좀 어렵습니다. 가만히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니? 1번 됐죠? 그래서 어근과 같은 부사 가와 나에서 어근과 같은 치솟다 뜨다 봤다 낚시꾼 노름꾼 주름꾼 다 어떻게 되는 거니? 가에서는 동사 나에서는 명사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쵸? 자, 2번은 나와 다의 접사부터 어글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준영아, 2번은 뭐가 잘못됐니? 행위가 아닌 어디서? 나에서 다에서. 나? 자, 나는 봐봐. 낚시, 노름, 주정 다 행위가 돼 안 돼? 어근 다 되죠. 됐어? 다는 널 이거 뭐냐? 남의 집 살 뚱뚱 행위야? 뚱뚱이 행위야? 아니죠. 부사잖아. 뚱뚱. 그렇죠? 그래서 이건 행위 의미가 없어. 다가 아닙니다. 자, 참고로 남의 집 살이는 요거 이런 거 좀 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이거 써놔. 남의 집 살다.
이 단어 이거 그러니까 표준어야 이거. 이런 단어가 있어. 남의 집 살다. 아. 이제 점차 없어질 단어죠. 이거 뭐니? 이거 옛날에 전세 월세 이런 거 많았거든. 아니면 이제 그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 이렇게 옆에서 살고 막 기억나. 어렸을 때 아주 이제 반지하 같은 데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2층, 3층으로 된 그 부잣집에서 한켠에 이렇게 조그맣게 개조해 갖고 산 거 있어. 남의 집살이. 옛날엔 그런 거 많았습니다. 남의 살다라는 게 있는 거야. 됐니? 자, 우리 방서연 나와다에서 3번은 뭐가 잘못됐니? 어근의 품사는 한 가지로 제한된다. 나다 중에서 뭐야? 뭐가 잘못됐어? 다가 잘못됐죠. 그렇죠? 자, 나는 어떻게 돼? 낚시, 노름, 주정사, 명사인데 다는 넓다가 보면 형용사, 남의 집 살다는 동사, 뚱뚱은 부사. 됐니? 자, 4번 다와라에서 서울에 붙은 다른 하나의 품사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 라가 잘못된 거죠. 다는 맞습니다. 오케이? 닫다, 막다, 먹다 다 동사인데 바뀌지 않죠. 5번은 준호야. 성분 개수 하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어? 마야, 라야. 마는 라는 라는 X, 마는 맞죠. 녹다는 이제 녹는 건데 녹이다는 무엇을 녹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얼음이 녹다. 나는 얼음을 녹였다. 그러니까 마는 목적어 들어가면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라 같은 경우에는 닫다가 닫히다가 오히려 줄어들죠. 문을 내가 닫다. 문이 닫히다. 왜? 피동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봐서 라는 X, 마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1번을 좀 고르기는 조금 쉬워. 근데 요거를 하나 이제 따지는 게 좀 어렵고 트레이닝 돼서 이제 자세하게 한 거야. 요거는 간단하게 보면 정답 몇 번이니? 정답은 2번. 새가 뭐야? 새가 형용사하고 형용사 아니죠. 새는 뭐니? 새는 관형사. 새 신발. 오케이? 새 옷. 관형사. 여러분들 좀 품사 같은 것도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제 뭐 1학년 때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야. 그게 품사를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를 배우는 게 일단 품사를 알아야지 이제 되는 건 맞는데 중3이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좀 학교 교과서라든가 이런 품사를 좀 건드려주면 좋은데. 오케이. 자, 요거는 8번만 풀어볼까? 8번만? 나머지는 좀 숙제로 하고. 특히 9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좀 읽어보는데 뭐 9번, 10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8번만 한번 풀어보자. 이건 뭐 서연아 8번. 아까 전에 한 건 이제 복습이다 생각하고.
자, 오케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우리 방서연 몇 번? 5번이죠, 5번. 그쵸? 리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품사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바뀌는 건데 읽다 읽히다가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는 이해 되겠니? 열다 열리다는 디귿에 들어간다. 오케이. 문장 바뀌는 거 이거는 뭐야? 구조가 바뀌는 거죠? 문장 구조. 열다 뭐뭐를 열다 문이 열리다. 그래서 목적어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9에서 5번이라는 거는 다 알 수 있을 거야. 나머지도 뭐 멋쟁이 파라타는 기억에 들어간다. 세파라타. 여기서 새는 관형사가 아니야. 파라타가 되게 강한 색감이 나올 때 세파라타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자, 오케이. 좀 정리하고 조금 이제 다 풀기는 좀 그래서 이거 나머지 숙제를 좀 하고 시간 되면 이제